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역사 속 오늘 11월 7일은 필리핀의 제7대 대통령인 라몬 막사이사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날입니다. 1953년의 일인데요. 1953년 11월이면 우리나라는 이제 6.25 한국전쟁을 막 끝내고 아직 그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때였는데요. 필리핀은 막사이사이라는 필리핀 역사의 가장 뛰어난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역사라는 게 참 재미있죠. 그렇게 극과 극으로 달랐던 대한민국과 필리핀이 65년이 지난 오늘 11월 7일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했나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역사의 이야기들에는 우리가 가슴속 깊이 담겨둬야 할 많은 교훈들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다른 역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OFW에 대한 내용입니다. OFW는 오버시스 필리피노 워커스의 약자로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필리핀 사회에서 이 OFW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고 할까요? 이 OFW들을 위한 정부 정책이라든지 실제로 이 OFW들이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OFW들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와서요. 이 내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소식은 OWWA가 OFW들을 위해서 새로운 전자 ID 카드를 발행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OWWA라는 조직을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OWWA는 오버시스 워커스 웰페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근로자 복지청이라고 해야 할까요? OFW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OWWA에서 새롭게 발행을 하게 되는 이 전자 ID 카드는 OFW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장학금 신청, 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회 복지 등의 제공을 위해서 본인 신분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전자 신분증 카드입니다. 최근에 필리핀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같은 국가 신분증을 새롭게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이죠. 기존에 발행되던 모든 국가 발행 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하게 될 이 국가 신분증 도입에 앞서서 이렇게 OFW들만을 위한 새로운 신분증을 별도로 제작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WWA의 한스 카닥 행정관은 이 전자 아이디가 OFW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증 역할도 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필리핀 외교부, 해외 취업청, 이민청 등에서도 역시 이 전자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 아이디 카드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발릭 만강가와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발릭 만강가와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또 하나 접하게 되는데요. 이 발릭 만강가와 프로그램, 영어로는 리터닝 워커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OFW들이 해외 취업 기간 중 잠시 귀국을 한다거나 해외 재취업을 원할 때 이런 OFW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바로 발릭 만강가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는 OFW들이라면 누구나 오늘 소개해드린 OFW를 위한 전자 ID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OFW는 필리핀에서는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년 이 OFW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번 돈을 얼마나 본국으로 송금을 하는지가 필리핀 경제 지표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필리핀의 최대 수출품은 결국 이 OFW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필리핀에서 지내다 보면 흔히 필리핀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참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 230만 명이 넘는 필리핀어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우리가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이 필리핀어들에게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OWW에서 새롭게 발급하게 되는 OFW 전용 전자 ID에 대한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메트로 마닐라의 교통 정책에 대한 소식입니다. 에드사에서 지방버스들의 운행을 규제하겠다고 하는 MMDA 측의 발표가 있었네요. 이 소식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파라나케 종합터미널 PITX가 문을 열었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PITX 오픈식에 참석을 해서 이곳 파라나케 종합터미널을 새로운 랜드포트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하늘과 바다에 있는 에어포트나 시포트가 아니라 바로 육지에 있는 교통의 관문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파라나케 종합터미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올라온 뉴스에서는 에드사에 있는 46곳의 시외버스 터미널을 폐쇄하고 내년 1월부터 마닐라 외곽에 이 버스들을 위한 종합터미널을 추가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MMDA 측의 발언인데요. 이를 위해서 필리핀 교통부와 LTFRB 측과도 협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만약 오늘 발표대로 이렇게 마닐라 외곽에 시외버스 종합터미널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제 마닐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버스 노선들은 발렌주엘라까지만 운행을 하게 되고 이곳 터미널에서부터는 마닐라로 들어오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손 남쪽에서 올라오는 노선들이 PITX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필리핀 정부는 메트로 마닐라의 교통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새롭게 지하철을 건설한다든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교통량을 조절하려는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지푸니 현대화 사업도 역시 이런 교통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전해진 이 북루손 익스프레스 쪽 터미널 운영에 대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MMDA 측에서 내년 1월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후속 보도가 나오는 대로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명이 살아가고 1,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운행이 되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이 고질적인 교통 트래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지진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가 어제 오전 10시 9분 다바오 남쪽 181km 지점 해상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원은 지표면으로부터 68km 지점으로 다행히 지진 발생 후에 쓰나미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 일대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태평양 연안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레고리 지역에서는 지진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 말에 발생을 했던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지역의 강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의 규모나 빈도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부터 필리핀 내 발생한 지진 규모 중 규모 4 이상의 지진은 총 29회 발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달의 기간 동안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29회 정도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매일 이 정도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진의 규모가 4 정도라고 하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지진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평소에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생한 규모 5.5의 지진 외에도 지난 4일 일로일로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해서 학교가 휴교를 하고 관공서도 문을 닫는 등의 일이 있었고요. 민다나오, 라나오 델 롤테에서는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6.0은 좀 큰 규모죠.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지진이 발생될 시간을 미리 예측한다거나 발생 자체를 막아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요. 때문에 평소에 만에 하나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한 번쯤 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어제 오후에는 우리 대사관에서 연말을 앞두고 택시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담은 교민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제 그런 시즌이 돌아왔죠. 다니시면서 이런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안전한 연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수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저는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